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신생국가가 탄생이 됐는데 대부분의 지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의 지도가 직선으로 이렇게 국경이 지어졌습니다. 중동 국가가. 그래 이런 직선으로 국경이 세워진 지역은 중동뿐만 아니라 가장 그게 첨예하게 발생하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적인 어떤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국경이 세워졌는데요. 이 모든 그 신생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특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이 오스만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한 600년간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인데 20세기의 초반에 들어와서부터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발칸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발칸 반도에 포함한 모든 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입장에서는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처음에는 동맹을 맺고 싶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삼국 협상을 하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할 수 없이 독일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독일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초창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되게 선전도 하긴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한동안 잘 막기도 했지만 결국은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술탄 마호메드 5세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 세계 무슬림을 향해 삼국 협상 세력에 대항하여 지하드, 성전을 버리자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선포를 하자 영국 정부는 되게 당황스럽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아랍 지역이 영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면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영국 정부는 메카에 있는 샤리프 후세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메카라는 것은 이슬람 지역에서의 성지가 가장 중요한 곳이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 3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심 가문의 그 가문의 사람인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을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샤리프 후세인이 처음에 이집트 고등박물가 헨리 맥마흔에게 서한을 써갖고 아랍어 사용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왕국을 자기네들이 세우는 것을 영국 정부가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 샤리프 후세인하고 그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 아랍 국가의 모든 지원을 얻기 위해서 예스라는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아랍의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아랍 반란군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 그 아랍 혁명군하고 반란을 해서 그 얘기를 다룬 문제가 아라비아의 노렌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라비아 노렌스. 그 아라비아의 노렌스라는 영국에서 그 고고학을 전공한 아주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특별 채용돼서 정보 장교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노렌스가 반란군하고 아랍 반란군인가요? 아랍 연합군하고 협의를 해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 이런 것을 다룬 문제가 아마 아라비아 노렌스. 아라비아 노렌스 영화를 보셨죠?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와디덤의 그 사막,
그 다음에 수많은 낙타라든지 수많은 그 인원을 동원한 그런 아주 명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됐으면 꼭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 아라비아 로렌스하고 협력했던 것이 하심 왕자입니다. 하심 왕. 그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아랍 국가가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이 성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후세인 맥마운 서한이 있고요. 또 하나가 사이크스 피코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아랍의 반란군들의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프랑스가 서부 전선에서 독일과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프랑스에게도 어느 정도의 협력, 어느 정도의 그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 맥마운 서한과는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는 밀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라크를, 프랑스는 시리아를 레바논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은 국제 공동관리 구역으로 하기로 프랑스와 밀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그런 협약을 영국을 맺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영국은 삼중 플래그 합니다. 1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는 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그 영국 정부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국가를 지지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크스 피코 협약과 벨푸어 선언, 그 다음에 그 맥마운 서한을 통해서 그 삼중 플레이를 영국이 합니다. 이런 삼중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아랍 국가들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처음에 하심 가문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독립을 원했지만은 시리아의 독립이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이임 통치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이제 아라비아 패권을 두고는 하심 가문하고 사우드 가문하고 충돌이 되게 됩니다. 이 하심 가문은 이 선지자 무하마드 가문이고, 사우드 가문은 사우디역의 리야드 지역의 조그만 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우드 가문이 그 18세기 중엽에 한 1750년경에 그 와합이라는 그 아주 근본적인 이슬람 종교 신학자와 사람이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드 가문이 와하비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와하비즘이라는 것은 되게 근본주의적이고 그 수니파 중에서도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되게 엄격한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심 가문과 사우드 가문과 충돌하는데 사우드 가문이 승리로 끝나고, 그래서 1932년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심 가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억울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패권을 놓고 하심 가문에도 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측에서도 그 후세인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 차남한테 압돌라 이븐 후세인이라는 사람한테 트랜스 요르단의 국왕으로 취임을 시킵니다. 그게 192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라크의 경우에는, 이라크 같은 경우가 아마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서 가장 그 비극적인 나라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라크의 그 종교적인 분포를 보면은 시아파가 동남부에 있고요. 수니파가 서부에 있고, 쿠르드 지역은 북부에 있고, 그래서 다수는 시아파고, 그 다음에 수니파하고 쿠르드가 아마 인구가 한 각각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라크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최소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합쳐지든지, 그 다음에 쿠르드 지역을 별도로 해서 신생국가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하는 그 통로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영국 입장에서는 지중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중동 지역의 횡단도로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라크를 한 나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에 산네보 협정을 통해서 영국이 이라크를 이임 통치하게 됩니다. 산네보 협정을 통해서 영국이 이라크를 이임 통치하자 이라크 사람들이 반란을 강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후세인의 셋째 아들인 파이자를 이라크의 국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1921년 8월 달에 이라크가 이제 성립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자기 국가 이익의 바탕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신생국가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그 중동의 그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